땡. 오케이. 오! 오, 다들 들어왔군요.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시영.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영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건강하시고. 승우도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목소리 잘 들려요?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무리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았어. 자, 그 다음 해볼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반응 메커니즘을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에 대한 그걸 좀 알아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느냐. 우선 첫 번째 1. 요거입니다. 단일 단계 반응. 영어 표현으로는 엘러먼트리 리액션이라고 했죠.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바로 반응식의 개수가 속도식의 차수가 됩니다. 자,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A, EB 해서 어떤 생성물들이 되는 단일 단계 반응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생성물이 뭔지는 당장 중요하지 않고요. A 더하기 EB가 생성물이 되는데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주어진 저 반응은 자, 몇 분자도 반응입니까? 쟤는 보시다시피 트라이몰리큘라죠. 맞아요? 트라이몰리큘라는 거 아시겠어요? 3분자도 반응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바로 A라는 거 하나하고 B라는 거 세 개가 동시에, B라는 거 두 개가 동시에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델링으로 하자면 A, B, B라는 입자가 짜잔, 짜잔, 짜잔 동시에 날아와서 요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두 개가 먼저 충돌하고 그 다음 다른 게 붙고 이게 아니에요. 세 개가 한꺼번에 팡 이렇게 되는 충돌을 트라이몰리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그 다음 생성물이 된다는 얘기지. 맞나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식의 충돌을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충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 트라이몰리큘러 같은 경우는 이거겠죠? 세 입자가 동시간대에 한 점에, 한 점이라기보다는 한 위치에 공존 하는 게 바로 3분자도 충돌이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기 이제 한 위치를 평균적으로 여기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저 위치에 A, B, B 세 입자가 동시에 공존하는 게 3분자도 충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한 입자가 한 위치에 있을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입자가 한 위치에 있을 확률은 정확하게 누구랑 비례하겠어요? 정확하게 누구랑? 바로 그 입자의 농도와 비례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3분자도 충돌 확률은 여기서 비례할 거예요. 뭐에 비례하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A의 농도와 B의 농도와 C의 농도의 곱이랑 3분자도 충돌 확률은 비례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시에 있을 이벤트의 확률은 각 확률을 어떻게 해준대요? 각 확률을 곱해주면 전체 확률이 나타나죠. 무슨 말 알겠어요? A의 농도가 A가 존재할 확률, B의 농도가 B가 존재할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B는 몇 번 있어야 돼요? 2번 있어야 되니까 B의 확률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확률이 결국 누구랑 비례하겠어요? 바로 반응 속도랑 비례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 결국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 경우 반응 속도는 조 단계 속도 상수의 A의 농도에다가 B의 농도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K는 이 단계 반응의 속도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보시다시피 지금 속도식에 나타나는 반응물들의 이 차수가 다 어디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그 반응식의 개수에서 온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학양론 개수가 반응 차수가 되지는 않죠. 그건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 나왔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단일 단계 반응이 되면 충돌 자체가 반응이 진행이 될 확률과 비례하기 때문에 저렇게 농도의 표현의 차수를 반응식의 지수로 고스란히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앞서 언급한 분자도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반응식의 개수와 속도식의 차수가 결코 같은 건 아니지만 단일 단계 반응의 경우는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다들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됐습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쓸 녀석은 이게 영어식 표현이 더 흔한데 바로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합니다. 왜 영어로 굳이 썼느냐? 줄임말을 쓰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RDS라고. 그래서 우리말 번역도 있으나 번역보다 더 흔한 게 저 줄임말입니다. RDS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줄임말을. 그럼 제 우리말 번역은 뭐냐? 바로 반응 속도를 원래 rate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
그 반응 속도의 속도는 스피드도 아니고 벨로시티도 아닙니다. 이 화학에서의 반응 속도는 원래 레이트입니다. 자, 디터마인이 뭐예요? 디터마인 결정하다죠. 속도 결정 단계로 번역합니다. 그걸 줄여서 RDS라고 합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제시된 미케니즘. 자, 미케니즘을 제시한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전체 반응에 숨어있는 각 단일 단계 반응을 찾아내서 다 표현한 걸 반응 미케니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제시된 미케니즘 속에는 제시된 단일 단계 반응들이 있을 거고요. 그 제시된 미케니즘 중 가장 느린 단계, 가장 느린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케니즘의 어떤 단계, 어떤 게 단계는 위에 썼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단일 단계 반응 옆에 그 반응식 옆에 보통 슬로우 혹은 느린 그리고 혹은 RDS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단일 단계 반응인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연구자가 표시를 해둬요. 그냥 당연히 문제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제시된 미케니즘이 어떤 단계에 느린 혹은 영어로는 슬로우겠죠. 아니면 아예 아싸리 RDS라고 써놨어. 눈에 보이도록 써놓습니다. 그 단계를 RDS라 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 RDS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 단계의 속도가 전체 반응 속도가 된다 라고 가정한다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저기 그 우리나라에도요 오지라고 하는 데가 아직도 있거든요. 아직도 있습니다. 왜 저기 무슨 뭐 중국이나 아니면 남아메리카나 뭐 이런 데 오지가 있는데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경북 뭐 이렇게 상주 이런 산골 이런 데나 아니면 지리산 그 공백골 뭐 이런 데 강원도 태백산맥 어디 진짜로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어떻게 걸어서 4시간을 들어가야 만나는 마을이 있습니다. 진짜 아직도 있습니다. 하루에 교통편은 없고요. 그 마을에서 4시간은 걸어 내려와야 겨우 교통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가기 위해 1시간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에 내려서 1시간 차를 탔고요. 그리고 4시간을 걸어서 그 마을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거리상으로는 가장 많은 거리를 움직인 게 뭐겠어요? 1시간 동안 비행기 타기 가장 많은 그 거리를 움직이겠지만 시간상으로 총 6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6시간의 대부분은 어디서 결정이 된 겁니까? 바로 4시간 동안 산길을 걸어간 그것으로 전체 시간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 산골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6시간이 걸렸다 라고 하면 4시간이 그 움직인 시간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4시간 동안 걸어 들어간 그것이 전체 여정의 속도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RDS입니다. 그래서 반응 미케니즘상 RDS라고 연구자가 제시하면 그리고 그 옆에 slow라는 표시가 있으면 RDS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걸 바로 속도 결정 단계라 생각하고 그 단계의 속도가 전체 속도다 라고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속도 결정 단계는 어디까지나 보통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 보통
기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합의 해리 과정입니다. 기존의 것이 없어져야 뭐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학에서 기존의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기존 결합 일부가 해리된다는 걸 뜻해요. 전체가 해리되는 반응은 드물어요. 아까 그 소피아 대성당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전체 기존 그 반응물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이 싹 다 해리되는 건 실제 일어나기 어렵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의 화학 결합은 쪼개져 나와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외부의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 만큼 시간도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보통 RDS가 되나 어디까지나 보통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응식 옆에 슬로우 혹은 느린 RDS라는 표현이 있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논리를 꼭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지워야지. 여기 지우자 지우자. 자, 그 다음 3번. 원래 표현은 프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이게 사전 평형 혹은 빠른 평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평형, 빠른 평형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화학 평형이 이루어지려면요. 어느 정도의 시간 지연이 필요합니다. 뭔가 그 액션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평형에 도달해서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밀한 의미로 진짜 평형에 도달하려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완전한 평형에 도달하려면 이 시간이 실제로는 무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우주가 무한히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주가 완전히 팽창을 해서 우주의 팽창이 멈추려면 걸리는 시간 무한 시간 아시겠죠? 그래서 우주가 완전히 팽창해서 엔트로피가 완전히 커지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그 찰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완전히 팽창해서 우주가 더 이상 팽창 안 하면 어떻게 돼? 뭐 그때는 뭐 인류가 남아있긴 하겠어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평형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단일 단계에서 재빠른 평형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즉 이때 일어나는 평형은 아주 짧은 시간에 후딱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러면 실제 실험 결과가 설명되니까요. 왜 진짜로 저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실제 실험 결과가 설명이 된다? 그러면 저 가정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사전 평형 혹은 빠른 평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단일 단계에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단일 단계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찌 된다? 같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세평형에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의 이 미세평형, 그러니까 이게 반응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시적 평형이 아니라요, 가정해 놓은 메커니즘의 가상적 평형인 거죠. 그러한 미세평형과 관련된 미세평형 상수를 전체 실험적으로 결정된 속도식에 넣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과정을 프리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합니다. 이 프리이퀄리브리엄의 경우 어떻게 이제 뭐냐면 어떻게 이제 하나를 표현해 볼 수가 있는 프리이퀄리브리엄의 경우는 1, 2, 3, 4 제시된 메커니즘의 어떤 단계 반응 옆에 그 옆에 프리 이퀄리브리엄 혹은 빠른 평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식이다 보고 야 너 빠르게 평형이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쓰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까 속도 결정 단계도 쓰여 있다고 했죠.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거나 보고 너 속도 결정 단계 해라. 아무거나 보고 너 빠른 평해 이러면 안 됩니다. 반응 메커니즘은 철저하게 연구자가 제시하는 거고, 그 연구자가 제시한 메커니즘 옆에 저 표시가 있는데 그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서만이 저 테크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너무 이게 말만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실제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자 이거죠. 적용을. 그럼 어디다 해볼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교재에 연습 문제 19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연습 문제 19. 19. 자, 연습 문제 19 내가 칠판에 적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문제 읽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의미는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응물이 수소기체 브로마이드 분자계 H2Br2가 두 개가 짜잔 반응해서 HBr이 되는 반응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수소, 브로마이드 생성물이는 간단한 반응 같지만 이게 조사해 보면 은근히 아주 복잡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제시된 메커니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시라고 하는 게 진실이라 그랬어요, 구라라 그랬어요? 모든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구라예요. 구라. 왜? 분자 하나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반응식이 있을 때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한 연구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 연구자가 할 수 있어요? 여러 연구자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연구자가 다양하게 한 것 중 더 좋은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반응식이 이렇지만 제시된 메커니즘은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따가 이 반응에 대한 달라진 메커니즘을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즉 이건 어떤 연구자가 제시한 거고요. 또 다른 연구자는 다른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수만 있으면 주어진 반응을 설명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 연습문제 19의 연구자는 이 전체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요래 세 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명심할 건 메커니즘은 항상 구라다. 그죠? 구라. 이때 첫 번째 난데없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했네요. 이게 뭐냐? 얘는 들이받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M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M은 보시다시피 반응이 끝나도 원래 그대로 돌아오죠. 결국 하는 일이라고는 BR2를 쪼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은요, H2일 수도 있고요, 어디서 생성된 HBr일 수도 있고요, 뭐 중간에 중간체인 H일 수도 있고요, 뭐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여러 충돌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만을 전달해 기론 결합을 해리할 수 있는 아무거나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M은 그야말로 그냥 아무거나입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전체 반응 시스템의 농도가 진할수록 요 M의 농도가 그냥 커진다. 요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농도일 뿐이니까 뭐 H2가 뭐 더 고농도인지 BR2가 더 고농도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래도 많기만 하면 저 M의 역할은 더더욱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반응 메커니즘에 저렇게 M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기서 보시면 이 사전 평형 테크닉이 나타나네요. 자, 사전 평형 테크닉 어떻게 나타납니까? 패스트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써 있죠. 저렇게 사전 평형, 패스트 이퀄리브리엄 혹은 프리 이퀄리브리엄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는 내가 그 빠른 평형이라고 썼었는데 영어로 프리 이퀄리브리엄 이런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시가 있을 때만 사전 평형을 쓸 수 있습니다. 없는데 막 쓰면 안 돼요. 어쨌거나 이 사전 평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면 되죠? 같으면 된다. 같으면 된다. 그러면 이 주어진 반응의 정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될까요? 바로 K1 BR2 M.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K 인버스 BR 제곱 M.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양방향 화살표에 K1, K1 인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이 뭐겠어요? 이게 정반응 속도 상수고요. 이게 역반응 속도 상수다. 뭐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얘는 역반응 속도 상수. 주어진 단계에서.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사전평형이라고요? 짜잔. 같아지는 게 사전평형이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엄마라. 어차피 M은 소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제가 딱 소거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저기에 있는 BR 이라고 하는 게 K1 over K 인버스의 룰 그리고 BR2의 2분의 1승. 자, 저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뭐 중학생 정도의 곱하기 나누기 실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이때 명심할 건 들어보세요. 이 경우 BR2는 반응물입니다. 맞나요? 그것에 반해 여기 있는 BR은 뭘까요? 바로 중간체 되겠죠. 자, 중간체의 특징은 뭐예요?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고 BR은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죠. 그리고 처음에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다가 중간에 나타난 다음 어디선가 사라져야 돼요. 그게 중간체죠. 이때 반응 메커니즘을 풀어갈 때는 항상 이 테크닉을 기억해야 돼요. 즉, 뭐 사전평형을 쓰건 뭐 속도 결정 단계를 쓰건 뭘 쓰건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중간체는 항상 반응물의 함수로 표현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수식은 많은데 계산의 방향이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속도론 계산 문제의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체가 등장하면 중간체의 농도를 항상 반응물의 농도로 표현해야 돼요. 알겠죠? 왜 그런지는 곧 보게 될 거고요. 자, 드디어 세 번째 슬로우라는 표현이 있죠. 이 슬로우가 뭐겠어요? 버러버러버러바 속도 결정 단계죠. 아, 그리고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필요했을 때요. 요 농도의 1승, 요 농도의 1승, 농도 제곱, 농도 1승 쓴 건 뭐겠어요? 뭐가 됐건 제시된 메커니즘은 단일 단계 반응이니까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나와 있는 화학 양론 계수가 바로 다 차수가 된다고 했죠. BR 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거니까 어쨌거나 반응 계수가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수가 2가 제곱이 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 단계 반응이 되면 항상 반응 속도식의 차수가 반응식의 계수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어쨌건 세 번째는 이제 속도 결정 단계가 나오는데 요 슬로우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했죠. 그럴 때 우리는 RDS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주어져 있는 조 단계의 단계 속도가 전체 반응 속도가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렇게 V라고 씁니다. 자, V가 뭐야? 전체 속도입니다. 이 전체 속도가 요
단계 속도. 그러면 이 반응의 단계 속도식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K2의 BR의 H2 이리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도 BR하고 H2의 화학 단원 개수는 1대1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1승 1승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번째 단계의 속도가 전체 반응 속도가 된다라고 그냥 써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BR은 뭐죠? 아까도 썼듯이 중간체죠. 이 중간체는 전체 속도식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현되면 된다 그랬어요? 어떤다 그랬어요? 표현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만큼을 요거로 치환해 주는 거예요. 얘를 저기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요렇게 바로 K 인버스 over K1 K2 제곱의 루트 곱하기 H2의 BR2의 2분의 1승. 자, 그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라. 이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얘를 때로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KOBS H2 BR2의 2분의 1승. 자, 여기 난데없이 2분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치환한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실험적으로 측정해야 돼요. 결정할 전체 속도 상수입니다. 이게 OBS가 뭐냐면 observ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관찰이란 뜻인데 뭐 다 알 거예요. 그 관찰의 OBS를 따 쓴 겁니다. 그 실험을 하려면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 관찰한 것으로 결정된 전체 속도 상수를 K라고 쓰는 건데 그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실험적으로는 요것만 알 수 있고요. 사실은 각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놀라운 거 요거 2분의 1 놀라웠게도 유리수 차수. 자, 반응 속도가 예전에 0차, 1차, 2차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이런 식의 2분의 1 차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차수라고 하는 게 자연수만 있느냐? 아닙니다. 미케니즘에 따라 저런 유리수 차수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 미케니즘을 분석을 할 때 그 사전 평형, 속도 결정 단계,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어서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칠판 지운다. 지우사 쓱쓱쓱쓱. 아이고 어딨냐. 그 다음
자, 마지막 테크닉입니다. 다른 건 더 있지도 않습니다. 자, 얘네를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원래 표현은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얘는 줄임말을 잘 쓰진 않는데 이게 SSA라고 이제 줄여 쓰기도 합니다. 무슨 국가 첩보부 이름 같기도 하죠. 네, 뭐 어쨌건 우리말 번역은 이겁니다. 정류 상태 근사. 자, 얘는 뭐냐? 특정 중간체입니다. 중간체. 자, 중간체는 반응물도 안 되고 생성물도 안 되고 그리고 효소 그리고 그 뭐냐면은 그 촉매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 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특정 중간체가 반응 전체에서 저농도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응 메커니즘은 다 구라라고 했죠. 저것도 가정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눈에 보일 리가 없어요. 그냥 그럴 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류상태 근사 역시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언급이 있을 때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보통 radical 타입의 중간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보통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애들은 홀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고 금세 반응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디컬 같은 애들이 저농도로 아주 양이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중간체가 레디컬일 경우는 저 정류상태 근사를 잘 적용하게 되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살펴보기 위해 뭘 풀어볼 거냐면요. 284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21이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21. 됐습니까? 연습 문제 21. 요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1. 자, 칠판 지우고 내가 연습 문제 20일 뭐냐면 칠판에 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자, 보이십니까? 자,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풀면 됩니다. 자, 적어봅시다. 이게 또 아까 4명인데 3명이야. 누구 뭐 승우, 시영, 성빈이. 미스터 주 어디 갔어? 미스터 주. 응? 주. 뭐야, 이제 어떻게 도망갔구만 이거 또. 자, 저 어떻게 봅시다. 우선 짜자자잔. 첫 번째 1. 지금 문제를 풀 땐 빠른 평형, 속도 결정 단계 어떻게 될까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 여기에 패스트 이퀄리브리엄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쓰면 안 돼요. 여기에 슬로우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쓰면 안 돼요. 저 표시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어떤 표시가 있을 때만 그걸 쓰는 거지, 내가 뭘 배웠다고 그걸 아무 때나 쓰면 안 됩니다, 속도로는. 아시겠죠? 그 반응 미케니즘 분석할 때는 반드시 미케니즘에 제시된 것만 써야 돼요. 오! 그럼 여기 뭐가 쓰여져 있느냐? 짜자자잔. 이게 쓰여져 있죠. 뭐가 일정하게 유지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아! 그런데 I의 정체가 뭐지? 바로 중간체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반응물도 아니지, 생성물도 아니지.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요렇게 요 아이오다인의 시간당 농도 변화율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으로는 요렇게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아이고, 또 지워야겠네. 아이, 오케이. 자, 여러분, 저 표현 아시겠어요? 저 표현 알겠어요? 자, 우선 여기서 각 항에 플러스인가 붙어 있는 표현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각각의 의미는 뭐냐면 없어진다는 뜻이고요,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뭔 말이냐면 첫 번째 반응식 있죠?
첫 번째 반응식의 정반응을 통해서 아이오다인이 만들어져요. 맞아? 첫 번째 반응의 반응식을 통해서 아이오다인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의 정반응 속도 상수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반응의 정반응 속도 상수가 I2라고 하는 그 농도에 대해서 속도 상수가 K1이니까 K1 I2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없어지는 건 뭐냐면 이 만들어진 아이오다인 원자가 다시 엮여가지고 역반응이 돼버리면 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죠. 그럼 이 둘이가 엮여서 없어지는 반응식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둘 각각의 농도의 곱, 그러니까 아이오다인 농도의 제곱에 그 역반응 속도 상수 K1 인버스를 곱해서 빼기를 해주시면 아이오다인이 없어지는 걸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오다인이 두 번째 정반응이 되면 얘의 트라이 몰리큘러 분자도를 통해서 반응 진행이 되면 I2가 또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농도를 곱한 것, 바로 아이오다인 농도의 제곱에 H2 농도의 곱에다가 속도 상수 K2를 곱한 만큼 또다시 없어지니까 누가 아이오다인 원자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놀라운 사실은 이 개수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진행되면 아이오다인 입자가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역반응이 진행이 되면 아이오다인 원자가 역시나 두 개가 동시에 사라지잖아요. 두 번째 반응도 진행이 되면 아이오다인 원자가 두 개가 동시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가 반드시 곱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걸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주어져 있는 요 반응식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요 반응식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반응식의 전체 속도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돼요? 전체 속도는 요 놈의 전체 속도는 전체 속도는 요 놈의 시간당 농도 변화에 요 녀석의 화학양론 계수가 1이잖아요. 더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놈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쓰고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생성물이니까 시간당 아이오다인 농도의 변화는 요 놈하고 등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하기 2분의 1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여기가 화학양론 계수가 2니까. 그런데 이때 이 주어진 반응의 정반응 속도는 정반응 속도만 생각을 하면 K1의 I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I2 농도에다가 K1 속도 상수를 그러니까 정반응만 있다고 쳐도 정반응만 역반응은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정반응만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I2 농도의 K1을 곱해야 정반응 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놈만 딱 놓고 보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DI DT는 2를 올려서 EK1 I2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정반응만 고려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역반응을 고려하고 싶다. 역반응. 자, 그럼 역반응은 어떻게 역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역반응이 될 때는 I2가 생기겠지. 그리고 역반응이 될 때는 아이오다인 원자가 사라지겠지. 하지만 얘네 화학양론 계수가 2분의 1을 넣어줘야 전체 속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현돼요? 반응물 농도 곱의 속도 상수. K1 다시의 I 농도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바꾸면 di dt를 어떻게 쓸 수 있어? 넘겨서 마이너스 2k1 다시의 I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지. 그럼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고려된 속도식이 이거라 이런 말이야. 이 반응만 고려를 할 때. 그럼 얘도 똑같이 고려가 되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앞에 화학양분 개수가 2가 붙게 되는 걸 명심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어쨌거나 저 상태에서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며. 일정하다며. 일정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돼? 0이지. 맞아요? 그러면 마치 뭐가 된다? 마치 마치 그 뭐냐면은 그 방정식이 풀리는 것처럼 표현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0으로 놓고 우르륵 넘겨주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아이오다인 농도의 제곱이 K1 인버스 더하기 K2 H2 오버 K1 I2. 간단한 그 방정식을 풀면 저런 관계를 생각해 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한 첫 번째 반응식은 정반응과 역반응을 둘 다 가정했죠?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정반응만 가정했어요. 두 번째 반응, 역반응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전체 반응 속도가 실험적으로 잘 표현되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반응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반응은 역반응을 고려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만 정반응, 역반응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정반응만 고려해야 맞습니다. 다른 거 고려하면 틀립니다. 왜? 꼭 이래야만 실험적으로 결정된 속도식이 잘 설명이 됐나 보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자, 어쨌거나 그 다음 이제 뭘 해볼 것이냐 요렇게 3 이제 HI의 생성 속도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HI가 얼마나 만들어지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두 번째 단계에서 HI가 만들어지죠.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E DHI DT는 어떻게? 바로 K2의 아이오다인 제곱에 H2 이렇게 되고 여기도 꼭 2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만들어진다? 여기 2가 있으니까요. 주어진 단계가 진행이 되면 HI가 두 개씩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도상수 외에 요 농도의 곱을 표현하고 이 녀석의 화학양분 개수를 반드시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아이오다인 농도의 제곱이 여기 있잖아요. 얘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 K1, K2 아이오다인 오버 H1 다시 K2 H2 한 다음에 H2
저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저게 주어진 반응의 속도식입니다. 놀랍게도 분수항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테크닉을 정리상태의 근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교재에도 정리상태의 근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테크닉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상태 근사가 조금 이제 처음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엔 저 관련돼서 문제도 몇 개 풀어보고 하면서 익숙해지도록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일 재밌게 노시고요. 네, 여러분 내일 하루 재밌게 노세요. 안녕.